은하수 이희 무시당하는 인생. 가까스로 마음을 긴장시킨 기근이 어머니가 던져준 종이장을 집어든다. 오교군 이름 석자가 보였다. 근심 가득한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스며든다. 한동안 종이장을 바라본다. 종이장을 보면서 왜 넋이 나간 사람이 된 것일까? 이름도 없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력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사람이긴 사람인가 보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었구나.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모양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린다. 작은 한숨이 전복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친구는 물론 나이 2~3살 작은 청년도 군에 가고 제대하기도 했다. 또한 방위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소식이 없어서 나는 입학 통지서도 나오지 않더니 신체검사 통지서도 나오지 않는구나. 내 이름은 정말로 면에 올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구나. 나는 이름도 없으니 정말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벌레가 맞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 신기한 사건이 생기고 만 것이다. 몸이 건강했으면 철없는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것이다. 언제부터 이름 문제로 마음의 병이 깊이 생긴 것일까? 13년 전 어느 날이다. 여보, 어찌하여 기금이는 입학 통지서도 나오지 않지요? 이름이 면에 올려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밑에 남동생도 8살이 되자 입학 통지서가 나왔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3살이 많은 기근이는 입학 통지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도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이름을 면사무소에 올리긴 했는데 무언가 잘못된 모양이지 뭐. 아버지는 말했다. 부모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 충격을 받은 것일까? 건강한 아이라는 부모가 더 놀라서 이름을 살리려고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 문제, 무관심으로 끝난 대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분명히 나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이름이 없어도 부모님은 무관심이다. 나도 사람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것이고 부모에게도 관심 없는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때부터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몸도 불구인데 이름도 없는 인생.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다. 엄마, 내 이름은 왜 면사무소에 올려있지 않은 거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사랑구실도 하지 못하는데 이름은 올려져 있으면 무엇해?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너는 마찬가지다 하고 어머니는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근이 나이 21살이다. 성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키도 작고 아이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도 성인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론은 키도 마음도 자라지 못한 것이다.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 스스로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 고독만 씻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때로는 드물게 친구가 찾아오기도 한다. 친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
바둑 향기로 시간을 보낸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없는 인생, 외톨이 인생이 된 것이다. 그래도 친구라도 있었으니 다행이다. 친구가 놀려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었으니 친구들이 장애우하고 놀아주기도 했으니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자신을 외톨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장애인이라 왕따를 당하기도 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외톨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가난하여 대부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부모를 따라 다니면서 농사일을 했다. 오늘날은 기계 농업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하여 농번기가 되면 무척 바빴다. 남자아이들은 겨울 땔감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므로 친구가 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몸이 건강한 청소년들, 방에 앉아서 바둑 장기를 두는 것보다는 축구나 배구를 즐겼다. 어울려 다니며 술 한잔 하면서 담소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로 인하여 장애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여유는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친구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큰형 누나 작은 형은 객지에서 생활했고 집에는 부모와 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근이의 하루의 일과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게 전부다. 자신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여 가족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고 사람이 와도 피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게으른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할 일을 찾았다. 그러나 찾을 방법은 없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집에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용돈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너무 부러워 기근이도 돈을 벌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은 상했고 고민하며 고독을 싣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1988년 서울에서 세계올림픽이 열렸다. 장애우 올림픽도 열렸다. 오늘날은 TV 잡지에 신문 잡지에 장애우 소식도 종종 나온다. 인정도 해준다. 그러나 기근이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기근이도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그러나 소문이 문제가 되고 했다. 저 집에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대. 키도 아주 작고 걷지도 못한데 앉아서 뭉쳐서 다닌대. 이러한 소문이다. 소문은 호기심 대상이 되었다. 동네 어느 집에 아이들이 손님으로 오면 괴로웠다. 왜 아이가 손님으로 오면 괴로웠던 것일까? 짓궂은 아이는 대문 앞까지 와서 기웃거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네 어느 집에 아이들이 손님으로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문 밖에 나가지 못한다. 아이들 손님은 대부분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 오는 것이다. 문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 발치에서 보이더라도 구경하려고 뛰어오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때로는 방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생리현상이다. 농촌은 문밖이 대부분 흙이다. 소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배변이 문제다. 화장실을 쭉 각 변소에 가야 한다. 변소의 거리 10여 미터쯤 된다. 앉아서 뭉쳐서 간다. 참으려고 애써보지만 생리문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왜 앉아서 가는 것일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면 잘 보이지만 앉아서 뭉쳐서 가면 잘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간다. 그러나 아이들은 멀리 있어도 문제다. 기근이가 보이기만 하면 다른박질에 온다. 뼈가 연약한 기근이 급한 일이 생겨도 대책이 없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급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뼈가 부러진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달려오면 움직이지 않는다. 뼈가 부러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놀림을 당하는 편이 차라리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하하, 쟤 좀 봐, 앉아서 다닌다. 다리도 없는 모양이다.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다. 불구자다. 귀도 깨재그만하네. 히히,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일어나봐. 너는 뼈가 부러져서 우리처럼 걷지도 못한다면서? 정말 이상하게 병신이다. 난장이다. 한달음에 달려온 아이들 히히덕거리며 손가락질하면서 놀린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기근이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다. 말 한마디 못하고 땅만 바라본다. 왜 땅만 바라보는 것일까?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더 심한 놀림을 받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우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 새끼들아, 왜 욕하고 지랄해? 너희들도 팔도 다리도 다 부러져서 병신들아. 아가리에 똥 차먹어라. 속으로 욕을 한다. 욕이라도 해야 참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분할 때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욕이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짓궂은 아이가 있으면 한두 대 때린다. 다행히 뼈가 부러질까봐 세게 때리지는 않는다. 잠시 후 아이들이 돌아간다. 왜 가는 것일까? 땅만 바라보는 모습이 추근해서 가는 것일까? 대항하지 않으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기근이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저 새끼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꼭 죽이고 말 거야. 하고 계속 중얼거린다. 까닭없이 당한 조롱이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이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나쁜 말이라도 해야 풀리기 때문이다. 신기한 점 하나는 있다. 참기 어려워서 변소에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해결하지 않아도 다음날까지 반응이 없다. 아이들에게 놀림 당하면 한없이 슬프다. 소리 죽여 울기도 한다. 분하고 억울하여 우는 것이다. 기근이도 정이 그리운 아이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보통 아이들보다 어쩌면 사랑이 더 그리운 아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슬픔을 느끼고 했다.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싶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피하고 창피하다고 피한다. 결국은 외톨이 인생이 되고 만 것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감을 상실할 수뿐이 없었고 희망도 소망도 스스로 버려야만 하는 아이가 될 수뿐이 없었다. 이 어른들은 어떠했을까? 어쩌다 이웃집에 가기도 한다. 1년에 2-3번이다. 이웃집은 이웃 동네 마장이와 길이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이웃집 농부들이 지나가기도 한다.
몸이 저렇게 생겼는데도 맛이 없네. 다니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쭈쭈쭈. 애가 참으로 철도 없다. 걔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인데 정말 철없는 놈이네. 지 분수를 알아야지 무슨 맛이를 온대. 쭈쭈쭈. 에구 그러게 말이야. 참으로 안 됐다. 안 됐어. 쭈쭈쭈. 저런 몸 해가지고 무엇하려고 마실 다닌대요.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다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지 뭐야. 저의 부모는 가슴에 못이 박힐 거야. 병신이 창피할 일도 모르고 쭈쭈쭈. 기근이를 볶기만 하는 농부들은 발길을 멈추고 속닥거린다. 기가 발달된 기근이 귀에는 분명하게 들린다. 내가 여기에 왜 온 것이지? 정말로 병신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온 것이지? 스스로 자책한다. 사람의 마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기근이도 자신도 모르게 이웃집까지 온 것인데 재수 없이 창피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 동네 농부들, 기근이가 누구네 집 아들인지 소문으로 알고 있다. 한번 보고 싶었다. 처음 본 모습 너무 이상하다. 자신들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어쩌면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근이 귀에는 졸음뿐이다. 아니, 분명히 동정은 아닌 것 같다. 얼굴까지 찡그리며 별의별 말을 하면서 혀를 찬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았다는 표정이야. 기가 막히다는 표정들이다. 장애우도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인식하지 못한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표정들이다. 결론은 철이 든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나쁜 행동, 즉 고도의 말로 주절거리는 것이다. 여자들의 특유인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다. 남자 농부도 있는데 고개만 끄덕인다. 그 누구도 편들어 말해주거나 이해해주는 농부는 없다. 기근이 마음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생긴 것을 알고 있다. 고개를 숙인다. 가슴이 녹아내리고 세상이 어지럽게 보인다. 이 순간은 생지옥이다. 까닭없이 당하는 모욕적인 언어. 어떻게 참아내야만 하는 것일까? 방법은 모른다. 주먹을 부서지도록 움켜쥔다. 개같은 년놈들, 내가 반드시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버릇이 또 나온다. 반복 욕을 한다. 어른들인데 참지 못하고 욕한다. 너무 분한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욕하는 것을 모른다. 입쓰고로만 하기 때문이다. 기근이 마음 찢어지다 못해 경직되어 버린다. 수치심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그러나 혀를 차면서 흉보는 농부들, 아무런 양심도 느끼지 못한다. 느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웃으면서 킥거리면서 멀어져 간다. 나는 오늘부터 집 밖에도 나오지 말자. 다시는 이 집에 가지도 말자. 왜 살아서 욕을 먹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입방아 찌며 가는 농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근이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 나는 벌레보다도 더럽고 추한 인생이다. 하고 계속 중얼거린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자신을 자책한다. 왜 잘못 태어나서 어른 아이들에게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 자신 스스로 화가 나고 울분이 일어난다.
방으로 들어와 앉아서 가슴을 아프게 때린다. 너무 분하여 몸을 조각내어 버리고 싶다. 혼자서 화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울분이 온종일 갈 때도 있고 2, 3일 갈 때도 있다. 마음이 진정이 되면 나는 이제부터는 밖에도 나가지 말자. 이 집에도 절대로 가지 말자 하고 또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한다. 며칠 동안 방에서만 지낸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착한 아이도 있다. 다른 아이들은 놀리며 조롱하지만 일부러 못 본 척하는 아이도 있다. 저 애는 참으로 착하다. 친구하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지만 나는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생각해본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읽고 있는 것이고 어떤 아이가 심하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특출한 아이가 보일 때도 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입을 열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아이도 있다. 자신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다. 오늘날은 장애우도 자유롭게 밖에 나오고 여행도 한다. 그러나 기근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는 손님이 오면 기근이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창피하여 스스로 숨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창피하다고 숨기고 했다. 신체검사 통지서 받은 지 7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해결하려고 동부서주한다. 내그리면 사무소, 안중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다. 장애우 신고하려고 동부서주하는 것이다. 못난이 아들로 인하여 생고생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대지만 통신 발달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아버지는 발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기고 말았다. 평택 경찰서에서 본인을 보아야 인정해 준다는 소식을 받은 것이다. 창피하여 지유집도 가지 못하는 기근이에게는 청천벼락 소식이다. 기근아, 너 평택에 가야만 한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내그리면에 안중지서에 다니면서 신고했는데 평택 경찰서에서 본인을 보아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란다.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다. 어머니 말에 기근이 마음은 납덩이가 되어버린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말로만 들었던 평택,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도 동경의 대상이던 평택이다. 그러므로 호기심이 발등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기근이 마음에는 거부감이 전부다. 평택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 생기고 말았네. 차라리 이름이 없는 것이 좋을 뻔했다.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간이 콩알만해진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감동할 정도로 고마웠던 신체 검사 통지서가 가장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로 둔갑해버리고 만 것이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에 빠진다. 밤에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을 보기만 하면 혀를 차며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했다. 왜 이렇게 고민 걱정에 빠지는 것일까? 평택에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수만 명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홍월리에서 차 한 대도 보기 어려운데 집도 차도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위에 계속됩니다.